자, 삼국의 성장과 신라의 삼국 통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연맹 국가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일단 왕권이 강해야 합니다. 왕권이 강하고 내 왕위를 형제가 아닌 다른 성씨가 아닌 다른 귀족이 아닌 내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고대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대 국가 하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겠죠. 이런 관등제, 백제는 16관등, 신라는 17관등, 이런 관등,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고, 통치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불교, 이때는 불교죠. 불교와 같은 통치 이념이 있어야 제대로 된 고대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건국했는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유아 부인이 해모수랑 사귀었었는데, 그다음에 잠깐 이별하는 동안 금화왕이 부여로 데려와서, 금화왕은 부여의 왕이죠. 데려왔는데 유아 부인의 뭐 햇빛이 따라다니더니 해가 배에 비치니까 갑자기 임신을 해서 난 게 주몽이고, 주몽이 너무 잘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뭐 대소왕자나 이런 왕자들이 질투를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요 밑으로 내려와서 세운 것이 고구려가 되겠죠. 자, 고구려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 비류와 온조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리 왕이 내려오면서 이 칼을 한번 맞춰보시죠 하면서 칼이 맞으니까 내가 뭐 여기 주몽 아들이다 이렇게 돼서 비류와 온조는 이거 형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고구려 못 물려받겠네 하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온조가 나를 세우게 되니 이것이 백제가 되겠고, 여기 원래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이렇게 해서 사만이었죠. 그래서 요 마한도 50여 개국이 뭉쳐있는 연합국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백제가 내려가면서 여기에 대장 국가가 목지국이었는데 이 목지국을 또 정벌을 하고 여기를 다 통합을 하면서 여기가 백제, 신라는 여기 진한 쪽을 통합을 해서 신라, 여기 변한 쪽은 가야가 6개, 여기는 아직도 연맹 체제인 거죠. 6개의 국가가 연맹 형식으로 생성한 가야, 이렇게 존재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국가에서 방금 얘기했던 왕권을 강화한 왕, 시스템을 잘 갖춘 왕, 불교를 수용한 왕, 그리고 특별한 업적이 있는 왕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여기 삼국시대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귀족회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암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방제도와 이런 신분제는 뒤에 가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 기반을 공고히 한 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고구려는 태조왕 1세기 때 옥조를 복속시키고, 여기 옥조를 복속시키고 요동에 진출을 했었다. 그리고 게르고 고시 왕위 세습을 확립했고, 고이왕도 한강 유역을 이때 차지했고, 내무왕은 원래 박석김 세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는데 이때 내무왕 때부터는 김씨가 왕위 세습을 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원래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에 지징왕 때야 와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거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가야의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철이 유명한 변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런 유물들, 철갑옷, 그 다음에 이런 기마인무령,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을 토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시조는 김수로, 많이 들어보셨죠? 김수로가 되겠고, 원래는 금강가야가 거의 대장가야였었는데, 대장급이었는데, 내무랑 때, 아까 말씀드린 내무랑 때, 가야랑 백제랑 일본이랑 외나라하고 신라를 못 살게 보니까 광개토대왕이 구원 5만 병력을 데리고 내려와서 구원을 해주죠. 내무란을 구원해주면서 이 금강가야도 쳐버리고 일본도 쳐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금강가야가 그때부터 세력이 약해져서 가야의 중심이 대가야로 이동을 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는,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신라의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업적할 때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의 발전과 중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전성기는 4세기입니다. 4세기. 가장 유명한 왕은 근초고 왕이 되겠죠. 근초고 왕. 그래서 마한을 다 복속시켜서 완전히 백제의 땅으로 만들고 동진과 외교도 했었다. 그리고 일본에 선물을 하나 주는데 요 칠지도,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요까지 7, 칠지도를 하사를 하게 되죠. 일본은 뭐 자기네들이 백제를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칼도 뭐 바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때 어쨌든 백제 근초고왕, 그 다음에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을 했고요. 하지만 5세기 때는
백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비왕, 계로왕은 고구려의 장수왕한테 전사까지 당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문주왕이 힘들어지자 천도를 합니다. 원래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를 하고 문주왕 때 천도를 하고 나중에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또 한 번 더 하죠. 문주왕은 천도를 했고 동성왕 이렇게 너무 뭐 귀족들한테 암살도 당하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성왕이 한번 사비로 가서 잘해보자 하면서 사비를 천도를 했고 국호도 바꾸고 신라와 협력해서 고구려를 무찔렀으나 신라의 진흥왕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거든요. 신라의 진흥왕한테 배신을 당해서 한강유역을 또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령왕은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공주에 놀러가도 백제문화재가 있고 부여에 놀러가도 백제문화단지가 있고 서울에도 석천동 고분 같은 백제의 유산이 남아있죠. 백제는 수도가 3개였다. 한성에 있을 때 4세기 때 가장 잘 나갔고 5세기는 힘들었고 6세기 때 부흥하려 했으나 배신당하고 성왕도 전사합니다. 신라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는 5세기가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은 전현, 그러니까 지금 이 전현이 망하고 그 다음에 후현인데 전현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고국 원왕의 아버지가 미천왕이에요. 미천왕 을불설화로 유명한 미천왕. 미천왕은 무덤까지 파헤쳐서 이렇게 데리고 갔었단 말이죠. 전현이. 그러니까 고국 원왕이 항복을 하고 이 북쪽으로는 안 되겠네. 남쪽으로 가볼까 해서 갔는데 하필 이때 근초고왕이 버티고 있었죠. 그래서 근초고왕한테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고국 원왕은. 그래서 이때 삼국시대 때는 왕들도 뭐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도 많이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 4세기 소수림 왕 때부터 실력을 점점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림 왕은 불교 수용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태학 교육기관도 만들고 율령 법도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림 왕이 기틀을 잘 마련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국 양왕이 있는데 뭐 시험이 안 나오고요. 그의 아들인 광개토대왕이 요동을 차지하면서 엄청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무랑 때 왜군을 격퇴하고 금강가야를 공격을 해서 세력이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하게끔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광개토대왕 능비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높이가 6.39m 거대한 바위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한 그 증거가 뭐냐면 요 호명 그릇 이 되겠고요. 요거를 신라 땅에다가 떨어뜨리고 가는데 그릇 바닥에 광개토대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무덤 무덤인데요. 장곤총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드는 돌무지 무덤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체가 어디냐면 시체가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 있어요. 요것도 문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시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돌무지 무덤은 돌을 쌓아놓고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도굴도 많이 당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왕은 남하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장수왕은 북쪽을 덮치기 전에 요 남쪽을 먼저 제압을 하고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도도 평양으로 옮기고 여기 한성 지역을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 아래쪽을 공격하는 동안 위에 있는 후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외교를 탄탄히 하고 여기 아래를 치게 되는데요. 백제는 그것도 모르고 후현과 고구려 장수왕이 친하다는 것도 모르고 여기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가 여기 후현이 장수왕한테 이르고 결국 화가 난 장수왕이 공격을 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신라는 6세기가 가장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지증왕도 기틀을 마련한 왕이 되겠고요. 이때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고 우상국을 복속을 합니다. 우상국은 여기죠. 여기 독도, 울릉도 독도. 그리고 이때 우경을 합니다. 진흥왕 우경. 소로 밭을 갈게 한다. 그러면서 생산력을 높이고 순장을 금지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매장하는 이 순장 풍습을 금지시켜서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하면서 국력을 튼튼하게 만들었고 버풍왕 때 이게 뭔가 왕 이름이 약간 조금 불교식 이름 아닌가요? 그래서 이 버풍왕 때부터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차돈의 순교는 유명하죠. 그래서 버풍왕 때 이차돈이 내가 머리를 잘라서 흰피가 나오면 부처님이 진짜 있는 거니까 믿으세요 했는데 진짜로 흰피가 나와서 이때 불교가 공인이 되었고요. 진흥왕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왕을 물리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약속한 땅은 한강의 북쪽 상류를 원래 신라가 먹고 요 하류를
백제 성왕이 먹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위쪽으로 밀어낸 건데 약간의 배신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다 신라가 차지하고 여기에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성을 확보하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여기가 백제 땅이었기 때문에 또는 고구려 땅이었기 때문에 신라가 여기 중국하고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여기 당황성이 확보가 되면서 교류가 쉬워졌다. 그리고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단양 적성비를 세웠다. 북한산 순수비, 마을령비, 황초령비 이런 것들도 세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가 결국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버풍왕 때 금관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를 물리치면서 여기도 가야 지역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하긴 하는데 불안정한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나라와 손을 잡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영토를 이렇게밖에 차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당나라하고 손을 잡았냐면 힘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물론 뭐 여기 백제가 아무래도 성왕이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의 합천 대야성을 공격하는데 대야성을 공격했는데 거기 김품석의 아내 고타소가 있었고 고타소는 김춘추의 딸이에요. 그래서 요 둘을 대야성을 점령하고 요 둘을 다 죽이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너무 화가 나갖고 고구려 영계소문한테도 가서 군사를 빌려달라 했는데 안 됐고 가서 뭐 갇혀있다 오고 일본도 당연히 안 되고 일본은 백제랑 친하니까 그러니까 당나라까지 건너가서 군사를 구걸을 했으니 그 구걸한 군사로 같이 고구려와 백제를 쳐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그래서 태종 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무열왕이 김춘추고요. 문무왕 때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 모두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백제는 치상지, 복신독침, 흑도복, 고구려는 안검고 이렇게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실패하고요. 자,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고 통일을 했으나 당나라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죠. 그러면서 안동도호부, 계림도독부 뭐 이런 걸 세우면서 다 자기네들이 통치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그건 안 되지 하면서 나당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기벌포 전투, 매소송 전투에 승리를 하면서 원래 약속했던 요 땅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고구려도 쉽게 당한 건 아니죠. 나당 전쟁도 있었고 영계소문이 당태종 이세민을 물리치기도 했고 여러 저항이 있었으나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계자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내용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당동맹 이런 게 있었고요. 김춘추가 가서 당나라의 군대를 요청했다. 백제의 멸망, 연합군이 사비선을 합력했다. 계백과 김유신의 황산발 전투가 있었죠. 고구려의 멸망, 평양성을 에워싸고 부정왕이 항복했다. 이건 뭘까요? 사천이 시드기 거느린 수군이 기벌포, 매소송 전투, 기벌포 전투, 나당 전쟁에 있었던 그런 전투들이 되겠습니다. 서린기는 당나라의 유명한 장수가 되겠고요. 이거 뭐 저기 옛날에 대조영이라는 드라마에도 서린기가 출연을 하고 그랬었죠. 자, 이거는 나당 전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한성에서 어디로 갔다가 다시 용진으로 갔다. 자, 천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위, 웅, 사, 위대성, 웅진, 사비. 자, 여기에 백제의 수도가 되겠고요. 지금으로는 서울, 한성이라고 하죠. 한성, 공주, 지금으로 공주, 부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 웅사 이런 순서대로 천도를 했고 웅진은 공주가 되겠네요. 그죠? 천도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문주왕이 천도를 하는데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당했기 때문이죠.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에서 남쪽부터 해결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평양 천도를 한 다음에 계로왕을 죽이고 그 물려받은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였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벽돌무덤인 무령왕. 무령왕은 백제의 왕이 되겠죠. 백제의 왕. 그래서 힘이 약했던 5세기 웅진 시절에 웅진 공주잖아요. 이때 왕이 천도한 거를 귀족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왕이 오면은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중 들고 땅도 좁은데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왕들이 암살도 많이 당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령왕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22담로
만들어서 여기에 왕족을 파견해야 되겠다. 지방을 왕족이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왕족을 파견했던 무령왕이었었고요. 왕릉은 나중에 그 문화사 할 때 보겠지만 벽돌 무덤, 유일한 벽돌 무덤. 이런 무덤이 도굴되지 않기가 참 쉽지 않은데 도굴이 안 된 무덤으로서 굉장히 문화사적 가치가 높은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 백제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경복궁 중건은 흥성대 원군이 했었고 대조영에 의해서 건국된 것은 발해가 되겠고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것은 이게 맞고요. 위대성에서 웅진으로 문주왕이 갔었고 웅진에서 사비로 성왕이 갔었고 성왕은 진흥왕한테 배신을 당했고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공민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위정부 사사제를 시행했다. 이거는 세종이 되겠습니다. 조선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교과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부실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필기 내용 정리 강의에서 또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